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김영란 교수 입장 발표 기자회견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와, 체감 온도는 더 낮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봄하면 생각나는 여러 불청객들 중에 하나가 바로 꽃샘추위입니다. 꽃샘추위 겨울이 끝났나 보다 방심하면 꽃 한 번씩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많은 불청객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봄을 기다리는 이유. 세상 만물이 깨어나는 봄에는 우리도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강력한 꽃샘추위 때문에 어깨가 움츠려드는 화요일인데요. 오늘 마음만은 봄처럼 파릇파릇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전성기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45로 짧은 문자 50원 그리고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민들 함께해 주시고요. 전성기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내년도 이것 인상 문제로 수위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요.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뭐라고 할까요?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그리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바스트카스트의 선택의 조건 보내드립니다. 오늘은요.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립니다.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네,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무법인 율평의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영란법 정말 논란이 되는 법이죠. 네네. 요즘에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기자회견에 그 집중도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뭐 저희 그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들도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찬반이 아주 치열하게 있는데요. 네. 앞으로 좀 너무 좀 그 입법 과정이 좀 빨리 진행된 면이 있거든요. 국회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번 개정 작업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풀어주세요. 역시 번호는요. 샵 0945번 문자와 긴 문자 모두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는요. 02771에 0945번 771에 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우리 이정희 변호사 연결됩니다. 자, 법대로 합시다. 먼저 시작하죠. 지난주에요. 네네. 그 광주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그 범인이 체포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기사 폭행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정말 왜 운전하는 사람을 때리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좀 그 승객들은 좀 뭐 난폭 운전이나 뭐 이렇게 승차 거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쌓인 게 좀 많이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만만하게 또 생각들을 하시고. 네.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뭐 또 음주도 한 상태에서 이런 범죄들이 좀 빈번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 명의 승객들이 그 이용 중인데. 네. 어떤 그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한다는 거는 그 승객들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특별범죄가중처벌법 굉장히 좀 무서운 법인데. 아, 특가법이죠. 예, 특가법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그 운전자 폭행죄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 협박하면 이제 5년 이하 징역이니까 굉장히 그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폭행 협박해서 상해까지 이르면 3년 이상.
또 간혹 드물게는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이제 처벌이 되니까 그래요. 굉장히 생각보다 위험한 범죄다. 예.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예. 뭐 이런 형사 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네. 뭐 버스 회사, 택시 회사 뭐 당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승객들의 경우에도 그 폭행한 사람한테 네. 어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거죠.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뭐 차가 뭐 충돌을 일으켰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부상을 당하면 네. 승객이 그 폭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굉장히 처벌도 강하고 책임도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 만취한 승객이 정말 발차기 수준으로 그 기사님을 발을 차더라고요. 폭행을 하더라고요. 이랬을 때 어떤 경우는 정말 기사님들이 위험해서 차 사고가 나면요. 그건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좀 과실 부분이 운전하신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 부분은 과실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이 그 폭행한 사람 그 범죄자에게 이제 모두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책임을 이제 크게 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근데 요즘은 또 버스마다 이렇게 칸막이 같은 게 좀 돼 있어서 네, 있는 버스들도 방어막을 있죠. 좀 설치는 하고는 있죠. 네, 그리고 CCTV도 달려 있고요. CCTV도 당연히 있고, 당연히니까 이거는 숨길 수 없는 범죄가 돼버렸죠. 언제든지 적발되는 거니까. 네, 오늘 기사님들께서 사실 이 방송 많이 들으시거든요. 들으시면서 3년 그리고 뭐 중하면 더 오랫동안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인지하시고 계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 승객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죠. 네. 음주를 너무 심하게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는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죠. 법적인 네. 처벌을 떠나서.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전성기 법률상담소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예, 아직 연결이 잘 안 되고 1부 잠시 마치고 난 다음에 2부에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무법인 율평의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동호인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 이제 종잣돈 같은 운영 자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 모임에 가장 연륜이 있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에게 그거를 좀 맡겼었는데요. 네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수시로 변한다는 걸 이제 배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존재하겠죠. 네. 그 종잣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그 액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는 법으로 해결하기가 네. 난맥성이 많더라고요. 아, 종잣돈이 얼마라고 하셨죠? 네, 한 300 정도 되는데. 300만 원. 아, 3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모아놓으셨나 봐요. 회원들한테 받으셔가지고. 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를 대여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일정의 회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잔액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산악회세요? 그 단체가? 예. 그래서 잔액이 생기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난치병 환자 돕는 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의 여유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신비랄지, 그건 뭐 치료비라든가 회원 단합을 위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남는 금액을 다음 활동 때 좀 쓰시기 위해서 축적을 해놓으시는데, 그렇죠. 그거를 좀 연세 있으신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맡겨놓으셨는데, 그분이 좀 연락이 두절되시거나 그 돈을 반환을 거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모임으로 옮겨가면서 그분들하고 협착을 해가지고 그러셨군요. 그거를 압류 형식으로, 그러니까 전혀 법을 몰랐던 우리는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금전 부분이 어떤 계좌에 지급이 돼 있는 게 증거가 있으신가요? 있죠. 아, 그러세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걸 뭐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해서 처리하기는 좀 쉽지는 않으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형법상의 횡령죄나 배임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좀 관리하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해서 이제 일종의 쉽게 말씀드리면 착복을 한 거죠. 이런 경우는 금액이 작더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고소를 하면 그 사람을 경찰에서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돈을 이제 환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저 같은 그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사실 오늘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형사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100% 완벽했을 때 가능한 거고. 네. 이 뭡니까 이게 정황 증거란가 이런 걸 파고들다 보니까 그게 역으로 오히려 그 협착을 해서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로 이렇게 딱 전환이 되면서 형사 고소를 이걸 하셨나요? 해봤습니다만 일단 하셨어요?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채택이 안 됩니다. 채택이 안 됩니다. 아마도 이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형사 문제라기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법원에다가 이제 뭐 지급 명령이나 이런 절차가 있어요. 좀 간소한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보다. 그거를 통해서 그 돈을 가져간 분을 상대로 지급 명령이라는 신청을 이제 법원에 가셔서 하시면 법원에서 그분한테 그걸 보내가지고 빨리 300만 원을 반환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좀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사기관이 이제 항상 일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너무 민사적인 문제 아니냐, 형사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돼서 형사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은 이제 그러한 소액이 걸려있는 부분들이 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법을 통해서 뭔가를 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차가 마련된 게 아까 말씀드린 지급 명령이나 이제 소액 사건 이제 심판 청구하는 게 있으니까 법원에 가셔서 조금 문의를 해보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해결이. 네, 선생님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급 명령이란 절차를 통해서 꼭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소액이고요. 그리고 좀
또 변호사를 통해서 네네. 이런 거를 억울함을 호소받기가 어려우신 분들 네.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비슷한 게 있는데요. 네. 7419번님이 보내오셨어요. 택배기사입니다. 월 신용거래처에서 택배비를 차일피일 미루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금액이 250만 원 소액이지만 저에겐 피 같은 돈입니다. 그렇죠. 하셨네요. 네. 예. 이런 경우는 사실 그 거래를 끊으시면 되는데 그걸 또 끊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이분 생계가 달려 있고 앞으로는 또 그 택배비를 또 잘 줄 수도 있는데 거래를 끊긴 좀 어렵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좀 어떤 법적인 대처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계속 거래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좀 잘 말씀하셔서 해결해야 되고 정 안 되면 문자 같은 거를 좀 보내서 증거를 좀 확보를 하시고 얼마를 보내주세요. 네, 얼마가 좀 미지급이 됐는데 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좀 보내달라 이렇게 좀 증거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 네. 정 안 되면 내용 증명 서면으로 이제 우체국 가서 보내시는 게 있거든요. 돈을 네네. 좀 달라.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 명령 절차나 뭐 소액 사건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좀 이게 도움 받으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 네. 경우는 이제 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네. 또 법원에 가셔도 또 가벼운 상담 정도 해주시는 그 부수가 있어요. 네. 법원에서도. 네. 그런 데 가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좀 해결하시면 되겠고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만 법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좀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곳에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모르던 내용들을 지금 변호사님께서 잘 상담을 해 주셨는데요.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K씨의 사연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지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 42의 여자입니다. 첫 결혼에 실패를 하고 6년 넘게 혼자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를 의심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고 시도 때도 없이 집 앞에 찾아와 서 있곤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운데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우리 쉽게 표현하면 이제 데이트 폭력, 네. 뭐 이제 이런 문제로 많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건데 맞습니다. 의외로 심각하죠. 보통 예. 이제 피해자분들이 여성이 많고 예. 간혹 남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있긴 있는데 예.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고 안타깝게도 이런 스토킹 범죄거든요. 이거는 예. 우리나라에는 이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딱 정면으로 이거를 규정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약하죠. 어느 단계, 그러니까 자꾸 쫓아다니고 귀찮게 하고 또 그 이별을 통보했는데도 계속 만나자고 요구를 하는 경우에까지는 예. 처벌을 못하고 그거 나아가서 뭐 협박 문자라든가 와서 폭행을 한다거나 집안을 뭐 자꾸 부수고 문을 부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폭행, 협박, 뭐 손괴죄 이렇게 처벌이 가능한데 네. 전 단계 그 전 단계가 더 괴롭거든요. 괴롭죠. 사실은 피해자들.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아직은 이제 법률이 많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데 네. 아직은 통과가 못 됐고 굳이 이걸 다룬 규정이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네. 가볍게 이제 경범죄는 굉장히 처벌이 가벼워요. 1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해당이 되면 네. 그 벌금 뭐 10만 원 이하니까 뭐 8, 9만 원으로 네. 처벌이 된다는 얘기인데 해결이 네.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렇죠. 이 사연의 경우에는 협박 문자까지 보내셨거든요. 네, 네. 그 문자를 모아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면 별도의 법률.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정도가 너무 지나치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별도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문자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무서운 문자나 욕설 이런 거를 계속 보내는 경우에는 네. 처벌을 좀 강하게 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군요. 형사 고소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문제는 이게 데이트 폭력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수사기관이나 다른 법원에서 도와주기 전에 네. 더 막 대형 사고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렇죠. 게 엊그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하루 18명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지난해만도요. 남편이나 남자에 당한 여성이 114명이라고 해요.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 숫자고. 그리고 살해 사건 같은 경우 우리도 많이 봤는데요.
이런 경우 애정 문제라고 그냥 내버려두다가 사건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때야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이트 폭력은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아주 불거지기 전까지는 이게 표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네.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안 해주고 네. 법원에서도 예를 들어 이제 접근 금지까지 신청하는 그렇죠. 경우 있거든요. 법원에. 예.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네, 하나요? 그거를 그렇게 쉽게 받아주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폭력성이 입증이 돼야만 받아주니까. 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아무래도 좀 구제하는 신속하게 그런 법률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요즘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들어와 있는데 애완견 렌트가 되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 예. 이런 거는 혹시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게 있나요? 애완견을 렌탈하는 사업. 네. 그건 뭐 법적으로 아직은 규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자칫하면은 동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 활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법이 있어요. 동물보호법에. 예. 그래서 아직 동물에 대한 굉장히 가혹한 해 같은 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네. 자칫하면 이제 그런 규정들이 좀 더 발전이 되면 이제 렌탈 사업까지 네. 이제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겠죠. 너무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 예. 그럴 위험이 있겠습니다. 예. 사실 애완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강아지와 관련돼서 고민이 네네. 많이 되신 분이 계신가 봐요. 전화가 연결이 됐나요? 네. 예.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사연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강아지와 관련된 사건, 사고 중에서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다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 그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럼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번 그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완견과 관련돼서 예,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제가요, 저 길을 가는데요. 네. 네. 길을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걔가 강아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로 달려오는데 순간 제가 강아지, 네네. 이제 저도 모르게 제가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탁 발로 찼나 봐요. 네네. 네, 찼는데 이 강아지가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예. 예. 네, 죽었어요. 강아지가 죽었나요? 네네. 네. 맞았나요? 크기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강아지? 그 작은 강아지예요. 종류는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막 뛰어오는 상황이었어요. 네, 굉장히 의뢰인한테. 그러니까 강한 속도로. 근데 제가 굉장히 강아지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오는 강아지에 대한 무서움이 제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강아지가 죽게 되면은 그 강아지 주인은 좀 네네. 억울하니까 이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고, 네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에 처벌을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네네. 이거를 또 너무 무서워서, 네. 너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이걸 좀 피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네네. 좀 정당방위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CCTV 같은 게 있는 거리였다면 네네. 그거를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건은 예를 들어 이제 강아지에 대한 가격을 책정을 해요. 그러니까 손해액을. 네. 그래서 그 손해액을 이제 주인과 이렇게 발로 차신 분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네. 좀 나눠주는 해결책이 많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건 위험하게 느꼈다. 굉장히 네. 몸집도 큰 강아지가 상당한 속도로 막 달려드는 상황이었다. 근데 엉겁결에 그 강아지를 밀어내는데 그게 잘못해서 죽게 됐다. 이런 게 인정이 되면 우리 이제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책임 비율이 떨어지거나 이제 아예 책임을 안 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아지를 우습게 보고 뛰어오니까 그냥 발로 뻥 차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만약에 죽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무 좀 피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너무 강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행위자, 그러니까 발로 찬 분의 책임이 훨씬 커지는, 그래서 좀 강아지에 대한 가격을 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강아지 같은 경우 키우시던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네네. 또 이렇게 갑자기 놀라서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고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좀 정당방위로 할 수는 그렇게 좀 확률이 크고요. 이 사건은 네. 또 아마도 목줄 같은 걸 안 매는 것 같아요. 그 강아지 주인이. 네. 그러니까 주인 쪽의 과실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로 봤을 때는 전액을 배상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도의적으로 강아지에 대한 배상을 어느 정도는 해주시는 걸로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늘 통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 예. 조금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는데요. 저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왜냐면 그 강아지 줄을 매야 되는데 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주인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책임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원래 이제 산책을 할 때는 줄을 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인분과 얘기를 나누셔서 잘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기사폭행 관련해서 네. 말씀을 드렸더니 기사님이 네.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3358님인데요.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혹시 승객이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했을 경우 녹취를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욕이나 이렇게. 그렇죠. 요즘은 이제 택시에도 네. 블랙박스가 다 있거든요. 내부를 찍는 블랙박스도 있죠. 택시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욕설이나 협박 같은 것들을 충분히 증거가 확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당연히 별도의 우리 형법상의 범죄, 모욕죄, 협박죄, 폭행죄로 충분히 이제 처벌이 가능하죠. 네. 아, 승객 여러분들께서 진짜 예, 기사분들에 대한 예의라든지 서로 좀 지켜주셔야죠. 네, 존중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그냥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방송 끝나면 지치실 것 같아요. 아, 예, 괜찮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법률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를 매일 하루에 그냥 아침 저녁으로 오대. 그게 지금도 쌓여 있어요. 지금 맨날 그냥 잘 있으라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 우체부 아저씨 그냥 미안해서 양말도 사는. 아, 이거 많이 썼죠. 첫 데이트하고 나와서 저 편지로 했죠. 뭐라고 생각했었는지. 사랑하는 그대지 썼었죠. 제가 대전에 있고 집사람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못 만나니까 그때는 휴대폰도 없으니까 그렇게 했죠. 눈 오는 날 N이라는 시인데 그게 이제 제가 쓴 시는 아니고 근데 눈 오는 날엔 만나버리라 그런 뜻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지?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연애입니다. 오늘은 연애 편지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전에는요, 연인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처럼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이 없으니까 문자나 메신저 당연히 할 수 없었고요. 기껏해야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는 게 단데 또 3분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또 눈치가 보여서 길게 통화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불타는 마음을 편지에 적어서 보내는 길이 많았습니다. 편리해진 것도 좋고요. 더 자주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예전 같은 낭만이 사라진 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주 가끔은요 사랑이 담긴 편지 한 통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도시락 뉴스로 돌아올게요. 노래는요 홍수철의 장밋빛깔 그 입술.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세월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서윤이 엄마. 이모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할 때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손에 두 손가락을요, 다른 손으로 천천히 잡아당겼다가 놨다가 잡아당겼다 놨다. 이렇게 하면서 숨을 내쉬면요, 답답함이 좀 가신다고 하는데요. 가슴이 뻥 뚫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요,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뭘까요? 하는 게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였습니다. 정답 보내오신 분들은요, 8282님, 3732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꽃샘추위를 확 날리는 여름 노래 서핑 USA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